어서오세요. 느리게 살아가기 시간입니다. 20대 중후반 모두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나이. 누군가는 자신의 능력과 커리어를 쌓아가고 열심히 부를 축적하기 시작할 시기. 우리는 어쩌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생각에 세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2년간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 가급적 데이트 대신 전화통화를 했고 2주에 한 번 만나는 날에는 카페 대신 공원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처절하게 모은 돈으로 2년 동안 세상을 방랑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만난 강아지 덕분에 우리의 방랑 생활은 마치 이미 약속된 것처럼 끝이 났습니다. 맛있어? lam봉아 형 봐봐. 영양실조로 야윈 개를 데리고 다시 방랑 생활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착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정착 생활의 시작은 어느 모텔이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잠은 자야 하는데 데려갈 곳은 없었기 때문에 청소를 깨끗이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일주일 숙박을 결제했습니다. 까만색의 털 덕분에 몰래 잔입에 성공하긴 했지만 빨리 거주할 곳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볼일을 보고 돌아온 우리를 모텔 직원이 부릅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사과를 하고 청소비를 추가로 지불하겠다는 우리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개 버리려면 그냥 여기 두고 가세요. 졸리면 자. 눈 껌뻑껌뻑거리지 말고. 그 직원은 모텔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버려진 강아지와 고양이들을 이미 여럿 돌보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강아지랑 얼마든 지내도 되니 제발 버리지만 말라는 부탁을 합니다. 덕분에 당분간 집을 구할 때까지는 거주할 곳이 생겼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활발해졌다 정말. 진짜 처음에 걷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비틀비틀 와가지고 진짜 기적이다, 그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검정 강아지를 만나고 지금 이 순간까지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왠지 그 기적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푸른 호수가 보이는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봄이면 수선화와 벚꽃이 피고 예쁜 나무들이 심어진 작은 마당에서 그 검정 강아지는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모텔에서 도와준 덕분에 우리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당장 거주할 집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마침 우리는 그때 전주 청년몰에서 자체적으로 여행 전시와 강연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청년 상인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첫 정착지는 자연스럽게 전주가 되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 엘리베이터 없는 5층짜리 낡은 맨션의 맨 꼭대기층. 그렇지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뒷동산이 있는 곳. 눈 처음 보지? 이게 눈이라는 건데. 아이, 에이. 전주 청년몰에 3.5평짜리 디자인 소품점 걸어가게 사장이 되었습니다. 설에 엄청 많대요 여기 사람이. 그래서 물건을 진짜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화이팅! 이렇게 우리의 정착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던 방랑자들에게 정착 생활이란 처음으로 낯선 외국에 여행을 떠나온 사람처럼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 어색함이 만들어주는 설레임이 하루하루를 즐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10만 원, 10만 원 벌었다. 부전 돈이 몇백만 원인데 10만 원 벌었다. 우리는 정착 생활의 하루하루가 신기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우리의 밥줄이 될 가게를 꾸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행하며 만났던 한없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항상 웃고 즐거웠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처절히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여행 디자인 굿즈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첫 작품이었던 배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새벽 3시 비몽사몽으로 작업을 진행 중인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응원을 아낌없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금 결제를 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의뢰한 제품이 아니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변명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진짜 저는 자금이 좀 넉넉해지면 이거를 다 금속 배지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2달이 다 되었을 무렵 분명히 사기꾼이란 걸 알았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돈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페인이긴 한데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진짜. 2시 26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11시에 출근을 해서 11시까지 일을 하고 와가지고 힘들어. 지금 내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검정 강아지가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늘 지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우리를 위로해주던 그 눈빛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착 생활의 설레임은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베이싱 하잖아요. 이거 이제 요거 케이스도 만들고 그리고 파우치도 이제 제가 좀 수월하게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정도 실력을 키우고 뭐 프리마켓이나 이런 거 참여하는 것 그 정도가 저희 이제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미를 여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6,962m 남미 최고봉을 등정하고 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칠레를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적으로 우리의 짐을 노리던 이들에게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털렸습니다. 여권, 현금, 카메라, 텐트, 침낭, 가지고 있던 배낭을 통째로 털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짐을 잃어버린 게 자기 잘못이라고 울고 있던 사람,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내 옆에 있었습니다. 남미에서 짐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우리는 화를 내는 대신에 위로를 전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팔아야 할 제품을 살 돈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가장 소중한 것이 옆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둘이 아니라 셋입니다. 우리는 손등을 모아 그렇게 다시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조금 더 느리게 가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비록 남들보다는 느리지만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호박. 아이 뭐야 이게? 고구마를 안 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고구마. 그거 근데 이런 고구마 처음 봤어.